네, 오늘장 선전략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YG차이나의 정윤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월마트 사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주가가 폭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총의 10%가 날아다녔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월마트 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형주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10%의 폭락세가 없죠. 근데 시가총액이 훨씬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월마트의 경우가 10%가 넘게 목요일 날 어제 새벽 때 그렇게 하락세가 있었고 오늘도 새벽 때 또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월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고는 있는데 오프라인 위주로 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을 전자상거래로 뒤늦게 가려다 보니까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뒤늦게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으로 통해서 지금 월마트의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간밤에도 시현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 시장을 보면 이런 부분이 비단 미국의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어디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를 빠르게 도입을 한 그런 기업과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전자상거래로 넘어가려는 그런 기업들과의 주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 원래 보시다시피 각각 대형마트로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유통업을 하고 있죠. 이런 이마트의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마트 외에도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최근 들어서 핀테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은행,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터파크 홀딩스 같이 월초부터 전자상거래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전자상거래 쪽에 강점 있는 기업들과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유통업체들과의 주가는 완전히 차트를 반대로 놓고 보는 듯한 그런 상반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중심으로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프라인 시장 쪽으로는 다소 좀 힘이 딸리면서 극명한 엇갈리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주목할 만한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 또한 월마트의 사태를 보면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가의 흐름 아니면 네. 기업들의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계속 쏠릴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아마존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주가는 한 544달러 내외 정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1년 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을 보면 한 76%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월마트 같은 거는 1년 내내 좀 빠지고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도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재밌는 사실은 사실상 순이익을 냈던 적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쌓아놨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캐시카우를 얻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업체도 사실상 수익을 얻게 된 것은 카카오 택시라든지 게임 그런 것들 접목하기 전까지 사실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캐시카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단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인 직구 시장이 열리면서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뿐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런 택배 회사를 보면 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지금 물류를 계속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낮추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왼쪽 사진을 보면 밑에 있는 오렌지 색깔의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바닥 청소하는 무선 청소기 같은 모습인데요. 이것들이 규격화된 캐리어를 계속적으로 옮겨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오차가 적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 상당히 줄여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른쪽을 보면 이제 드론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주택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직접 배달하는 부분, 또 이게 뭐 배달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산업군까지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 사업 부분의 상용화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택배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월마트가 다시 아마존을 완패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차이도 극명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까요? 네. 우선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월마트가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플랫폼 사업 그런 쪽으로 지금 뭐 뒤늦게 뛰어든다고 해서 이쪽 MS를 빠르게 갖고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뭐 네이버가 온라인 사업을 쫙 깔아놨었을 때 다른 여타 사업군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만큼 처음에 판을 깔고 뭐 왁자지껄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 곳과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편한 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면 어떤 그 이상의 무언가 강력한 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힘든데 월마트가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에 있었던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는 오늘 제가 대표적인 아마존 기업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기업을 통해서 로봇을 뭐 들어가는 작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를 도와주는 아니면 이체라든지 온라인 금융 쪽을 도와주는 그런 여타 산업군까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 군단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국내를 봤었을 때는 삼성페이 군단이 올라간다든지 보셔야지 뭐 오프라인 기업인데 이것이 뒤늦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빠르게 뭐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553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겟 같은 경우 보면 월스트리트에서도 한 $648 보통 정도로 보고 있고 많이 보고 있는 곳이 한 $750 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마존 같은 경우 주가가 고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한 $490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는 고퍼 위주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지만 앞으로 전망되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장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7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뭐 항상 변수란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특히나 중국에서 내수가 살아나야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 단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주가 단순하게 아마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보다도 이런 글로벌적인 요소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매주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얼마때 구간에서 또 매수를 시도를 해야 될지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을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HTS에서 한국 기업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HTS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이 돼 있으면요. 아마존, 그러니까 각 기업들마다 코드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글로 아마존이라 쳐도 한국 증권회사 HTS에서 삼성전자 치듯이 치면 다 이게 링크가 걸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553면 이것을 환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매수를 하면 내 계좌에 이제 아마존 계좌가 주식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주식 또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 오후 늦게 열리고요. 아마존 같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밤 늦게 열리기 때문에 시간대는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대만 다를 뿐이지 계좌만 있으면 쉽게 HTS를 통해서 똑같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존 앞으로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